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꼬박 3년 만에 이혼하고 현재는 5살 아들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이혼할 당시 아이는 돌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그래서 친정 도움을 불가피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복직을 고민하고는 있었는데 남편의 잘못된 꼬임에 넘어가 복직 기회를 놓쳤거든요. 그리고 그 일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분해서 남편과 그 식구들을 미워하며 지내고 있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워하는데 소중한 인생 쓰지 말라고요. 하지만 미움도 너무 심하면 스스로 멈추기가 힘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사연을 씀으로써 미워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네요. 그럼 지금부터 짧았지만 거지 같기만 했던 제 이혼 사연을 소개해 볼게요. 저와 남편은 같은 대학 동아리 선후배로 처음 알게 된 사이였어요. 그때는 그냥 선배고 후배고 별 감정 없이 지냈었는데 졸업 후 우연히 사회에서 다시 만나 전에 없던 감정을 싹 틔우게 된 케이스였죠. 그리고 그렇게 붙은 스파크는 대단했는데 인정하기 싫지만 제가 많이 남편을 좋아했어요. 전에는 그냥 후배 잘 챙기는 선배라고 생각했는데 연애 대상으로 만나보니 남편은 요즘 보기 드문 매너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늘 먼저 저를 챙겼고 차에 탈 때 차 문 열어주고 혹여 제가 부딪힐까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는데 제 주변에서도 감탄할 정도로 남편은 무의식 중에도 매너가 참 좋았어요. 그러니 연애를 하는 동안에 늘 에스코트를 받는 기분이 들어 좋았는데 사실 그동안은 그런 대접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주로 저를 좋아해주는 남자를 만나기보다 제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 제가 더 무언가 해주지 못해 안달이었는데 남편은 확연하게 달랐어요. 심지어 좋아하기는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남편은 늘 제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를 해줬고 저는 그런 배려가 너무 좋아서 연애 1년 만에 이 남자라면 결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즈음 제 친구들이 무슨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 둘 시집을 가기 시작했는데 괜히 부럽더라고요. 그리하여 저희는 짧다고 하면 짧은 2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냥 이 남자를 놓칠까봐 서둘러서 하게 됐어요. 그만큼 제가 남편을 좋아했던 거죠. 그리고 저보다 3살이 많았던 남편은 나이도 있었고 제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반겼는데 그러니 더 시간 끌 이유도 없이 결혼까지 스피디하게 진행했어요. 그리고 이젠 연인 사이가 아닌 부부가 된 우리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는데요. 남편은 집안의 장남으로 가족들에게도 무척이나 잘하는 사람이었죠. 심지어 결혼해 생긴 장인 장모에게도 참 잘했는데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많이 좋아했어요. 특히 저희 아빠가 아들 같은 사이를 얻었다며 정말 많이 좋아하셨는데 저희는 딸만 둘인 집이라 아빠가 늘 아들 타령을 했어요. 그래서인지 사위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싶어 했는데 그에 반면 시댁은 저보다 더 2살이나 더 어린 시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댁은 1남 1녀남매가 있었는데 시누는 뭐랄까 같은 여자가 봐도 좀 위태위태해 보였어요. 왜 그냥 하루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히 시집을 가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일 욕심도 없어서 조금만 힘들어도 회사를 그만뒀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인물이 반반해서 신우를 쫓아다니는 남자들은 많았어요. 그러니 그 남자들이 자발적으로 지갑을 열어 신우 생활비를 대주다시피 했는데 신우도 딱히 싫은 티를 내지 않더라고요. 다만 시부모님은 저거 저러다 덜컥 애라도 만들어 오면 어쩌나. 나는 맨날 전전긍긍한다 라며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처음엔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건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자기 딸이 날라리처럼 남자들 만나노는 걸 좋아해도 이렇게 대놓고 덜컥 임신하고 올까봐 걱정스럽다고 하진 않을 텐데. 그렇게 따지면 시부모님도 평범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딸이 저렇게 자유분방하게 살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은 되는데 그 불똥이 저한테 튈지는 몰랐어요. 아니, 아들은 반듯하게 잘 키운 양반들이 더 조심스러운 딸은 왜 되는 대로 막 키웠을까요? 저는 늘 그 점이 의문스러웠는데요.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있긴 했어요. 걔 둘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달랐어. 우리 준석이는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거든. 그런데 준이는 입덧부터 태동까지 완전 딴판이었다니까. 오죽하면 성별이 둘이 바뀌어 태어났다고 다들 그랬어. 정말요? 그건 진짜 신기하네요. 같은 부모 유전자를 받아서 어떻게 그렇게 달랐을까요? 그러게 말이다. 나도 참 그 점이 신기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준석이만 낳고 안 낳았지. 네? 어머니도 참 농담이시죠? 반반이야. 그만큼 그 집에 키우느라고 고생했다니까. 어떤 점쟁이는 그냥 연예인 시키라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후회스러워. 저렇게 반란 까질 거 연예인 돼서 돈이라도 잘 벌면 좋잖아. 이효리 있지? 우리 딸이 걔처럼 성공한다고 했어, 그 점쟁이가. 지금 생각해도 아깝네.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그저 어색하게 하하하 웃었어요. 신우가 예쁘장하게 생긴 건 맞지만 그렇다고 외모가 연예인을 할 정도로 뛰어나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얼굴만 예쁘다고 다 연예인 하나요? 노래든 연기든 하물며 진행이라도 할 수 있는 재능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땐 신우는 그냥 예쁘다 칭찬받고 노는 낙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신우를 질투라도 하는 것처럼 보일까 조심스러운데 제 생각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 시부모님에겐 아들인 남편보다도 딸인 신우이가 늘 앞날이 걱정스러운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그래도 막내라고 남편도 그렇게 시부모님도 신우를 말과 다르게 예뻐했어요. 특히 남편은 지가 오빠고 여동생이라고 나름 용돈도 따로 챙겨주고 갖고 싶은 물건이 있다고 하면 슬쩍 사주기도 한 모양이었죠. 문제는 그게 결혼 후에도 계속되었다는 거였어요. 저희는 정말 신혼기간 동안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신우에 관련된 이벤트가 있는 날이면 저는 좀 신기가 불편했어요. 남편도 그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결혼 전에는 부모 몰래 하던 짓거리를 결혼 후에는 와이프인 저 몰래 하려고 했는데 대부분 돈이랑 연관된 일이라 제가 모를 수가 없다는 게 함정이었어요. 부부가 맞벌이면 아무래도 각자 벌어도 공동재산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여기서 네 돈 내 돈을 따지는 것도 웃긴 일이라 대체로 돈 관리는 제가 했는데요. 거기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신혼집이 제 명의로 제가 산 아파트였거든요. 제가 회사에서 입사 후 재테크에 관심이 생겼어요. 같이 일하던 여자 팀장님이 주식, 코인, 부동산 이런 걸로 재미를 보는 사람이었는데 조금 오바해서 회사는 그냥 놀기만 하면 지루할 것 같아 오는 딱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린 마음에 그 팀장님이 엄청 멋있어 보였죠. 그래서 나도 저런 팀장님 같은 여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창피함도 무릅쓰고 넉살도 좋게 신입인 주제에 팀장님이랑 친해지려 노력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 재테크 노하우를 배우고 싶었거든요. 사회 초년생이 돈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 적은 금액으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전수받고 싶었는데 처음엔 살짝 귀찮아하는 것 같았지만 제가 진심으로 부탁하고 커피도 알아서 사다 아침마다 세팅해 놓으며 간절함을 보이니 슬쩍슬쩍 알려주시는 것들이 생겼죠.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돈에 관련된 경제 공부를 했어요. 소심하게 투자를 조금 해봤는데 거기서 수익이 나니 제대로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목표로 20대에 내 이름으로 된 서울의 아파트를 한 채 사자라는 꿈을 꾸게 되었고, 결혼 직전 저는 신혼집으로 쓸 수도 있다는 부푼 꿈을 안고 집 매매 계약을 했어요. 물론 대출도 조금 받았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 집은 내가 있고 대출금은 같이 갚기로 했기에 제가 우리 부부의 돈 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아무리 남편 명의의 통장이라도 저한테 들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남편은 티나지 않게 하려고 카드깡을 하거나 자기 카드로 신혼물건을 사줬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제 손바닥 아니었어요. 제가 남편 카드 사용 내역도 다 체크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남편 몰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몰랐을 테지만, 남편이 어디에 카드를 긁고 다니는지 저는 궁금했기에 카드 내역을 보는 걸 멈출 생각이 없었죠. 그리고 사용처와 금액이 유달리 튀는 것들은 거의 100% 신우한테 들어간 것들이었는데요. 처음 몇 번은 눈 감아줬지만 카드 대금이 나날이 불어나 저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야, 자기 카드로 아가씨 뭐 자주 사줘? 카드값이 계속 많이 나와. 사용처도 전부 백화점 아니면 아울렛인데 여긴 언제 갔다 온 거야? 이렇게 물었는데 남편은 화들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기분 나빠하듯 내역까지 확인한 거냐며 정색을 했는데 제가 그랬죠. 그럼 카드값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내가 확인을 안 해? 도대체 어디에 긁고 다니는 건지 알아야지. 근데 사용처가 자기가 다닐 만한 곳이 아니잖아.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물으면 남편이 정색하고 뭐라 할 줄 예상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적반하장으로 밀어붙일 요량이었는데 역시나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기도 찔리는 구석이 있으니 강하게 말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선심 쓰듯 지금까지 일은 넘어갈 테니 다음엔 이런 일이 없게 하라고 하니 남편은 그제야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가 개인적 돈이 아닌 가족에게 돈을 써야 할 때는 아내인 저와 상의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남편의 그런 약속을 믿었기에 그 일은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래도 좋은 아들, 좋은 오빠는 어디 가지 않더군요. 한 번은 신우가 생일이었는데 아주 이 기집애가 지 오빠한테 제대로 뜯어낼 생각인 건지 자기 생일이라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친구들 불러 좋은 데 가서 파티도 하고 싶다며 노골적으로 돈을 좀 넉넉히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넉넉히라고 하면 얼마를 말하는 거냐. 남편이 말하기도 전에 나서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신우는 굉장히 언짢은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분명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얼굴이 네가 왜 나서냐 딱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죠. 게다가 아들 주머니는 쉽게 생각하던 시어머니도 이런 날 오빠가 동생 챙기는 거지. 너도 참 그렇다. 네가 우리 준석이한테 뭐라고 해서 요즘은 준이 쟤도 지 오빠 찬스도 잘 못 쓴다고 하던데 생일까지 못 챙기게 하려고? 그건 아니지. 라고 나서며 저에게 핀잔을 주셨는데요. 남편은 그게 기회라고 생각한 건지 지갑을 꺼내서 가지고 있던 현금을 모두 신우에게 줬어요. 5만 원짜리가 6장이었는데 기가 막혔죠. 그래도 10장이 들어있었으면 그걸 다 줬을 텐데 그게 어디냐. 저는 애써 좋았던 분위기를 망칠까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참았는데 30만 원 정도는 오빠가 용돈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벌써 신우한테 생일이라고 20만 원을 따로 봉투로 해줬기 때문에 저는 그게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막말로 저희가 월 1,000만 원씩 버는 사람들도 아니고 시부모님도 아닌 신우 생일인데 2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예상을 깨고 50만 원이나 주게 된 꼴이니 다다음 시어머니 생신날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짜증이 났고 남편한테 앞으로는 현금을 그렇게 많이 갖고 다니지 말라고 단도리를 했었죠. 저희 남편이
제가 카드 내역을 본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 카드 대신 현금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알았을 때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는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남편은 늘 지갑에 두둑하게 현금을 뽑아 갖고 다녔는데 따로 기록을 하는 것도 아니라서 어디에 얼마나 쓴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 모양이면 그냥 내가 100만 원씩 한 달 용돈을 주는 게 맞지 않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남편 월급은 400만 원이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는 100만 원도 사실 많이 주는 거였는데 결혼 후 보니 남편 씀씀이가 생각보다 크다는 게 문제였어요. 게다가 자기 가족들 만나면 이렇게 뜯기고 저렇게 뜯기고 거기에 더해서 자기가 기분까지 내면 100만 원은 하루면 다 쓰는 돈이었는데 어떤 와이프가 그걸 좋아하나요? 당연히 저도 싫었죠. 그래서 좋았던 신혼생활 중에도 돈 문제 때문에 푸닥거리는 몇 번 했었는데 문제는 그게 잘 고쳐지지 않았다는 거였죠. 그러던 중 저는 임신을 했고 가족 계획하에 한 임신이라 저는 최대한 쓸 수 있는 육아휴직과 재택근무를 신청했는데 제가 하는 일은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도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어느 정도 업무를 볼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회사 내 인식이었어요. 어쩌다 한번 쓰는 거면 몰라도 아예 출근을 하지 않고 1년가량 재택근무를 하려고 보니 말이 많은 거 있죠. 분명 사구에는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냥 보여주기식 규칙이었나 봐요. 그래도 그때는 임신을 한 뒤로 철판을 깔고 하는 데까지는 하려고 했는데 역시나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가 끝난 뒤 육아휴직 할지 재택근무를 할지 고르라는 회사의 통보가 날아왔어요. 둘 다 순차적으로 쓸 생각이었던 저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저는 1년은 육아휴직, 1년은 재택근무 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근직으로 전환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계획을 꿰뚫어 봤다는 듯 회사는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저는 일단 육아휴직을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 문제는 남편과 상의를 하려고 했어요. 남편은 그때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남일처럼 말을 하는 거 있죠. 그래서 한 번은 짜증이 나길래 그럼 내가 시우 둘까지 육아휴직 쓸 테니까 자기가 시우 어린이집 갈 때까지 육아휴직 써. 자기네 회사도 육아휴직 쓸 수 있잖아. 이렇게 말했죠. 남편을 기겁을 하며 무슨 남자가 육아휴직을 써. 그러다 나 잘려. 이렇게 말했는데 어째 신혼 초반부터 저의 행복은 점점 증폭이 되는 게 아니라 내리막길을 걷는 것만 같았어요. 사실 그건 제 입장에서는 씁쓸한 일이었는데요. 저는 남편과 결혼하면 행복이 2배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엉뚱한 일에 스트레스 받고 남편에게 때때로 서운함을 느끼는 날이 많아졌는데 처음에는 임신해서 호르몬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호르몬이 아닌 저의 상식에 기반한 가치관이었고 가족을 위한다는 게 내가 아닌 시댁 식구들이라는 생각에 불만이 무서운 속도로 쌓이고 있었어요. 아, 이래서 남편을 남의 편, 그냥 시댁 편이라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막달이 되어 본격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들어갈 즈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니 글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남자친구가 없어서 외롭다고 푸념하던 신우가 갑자기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가족 중 제가 가장 늦게 알았는데 남편은 벌써 매제가 될 남자도 밖에서 따로 만나봤다며 저더러 직업도 7급 공무원이라 안정적이고 성품도 괜찮은 사람이라며 저한테 신우 예비신랑 자랑을 늘어놓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기만 했던 저는 남편에게 근데 아가씨는 지난 명절까지도 가족들한테 만나는 사람 없다고 했잖아. 연애도 아니고 결혼? 그럼 그 남자랑은 얼마나 만난 거야? 혹시 아가씨 애라도 가진 거 아니지? 라고 물었어요.
역시는 역시였어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자와 하룻밤의 불장난으로 두 사람은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는데 예전 시어머님이 걱정하던 일이 현실로 벌어진 거죠. 그리고 그 상대 남자는 술김이라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이 그딴 말이 어딨냐고 그 남자가 일하는 관공서까지 쫓아가 뒤집어 놓고 왔다고 했어요. 그러니 그 남자가 공무원인 것도 그렇고 당연히 그런 소란 같은 게 위에까지 보고가 되어 문제가 되었나 보던데 또 저희 시어머니가 원래 은근 협박을 잘하는 스타일이라 그 남자가 어지간히 괴로웠을 거라 짐작이 되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계속 자기 딸 인생 망쳐놓고 네가 공무원질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냐며 대한민국 어디서도 공무원질 더는 못하게 개망신을 시켜주겠다고 제대로 협박을 한 모양이었어요. 결국 그 남자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신우한테 깨어 장가를 가게 되었어요. 거기에 사돈이들 그 집 부모님도 당신 아들이 책임질 일을 했으니 어쩔 수 있냐 알겠다며 내키진 않지만 아이를 가진 신우를 며느리로 삼기로 한 그런 분위기 같았죠. 결혼식 때 보니 그쪽 시어머니는 신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저까지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러니 아무리 천하의 분위기 파악 못하는 신우도 그런 시어머니의 눈치는 보는 것 같았는데 그 결혼식장에서 입이 찢어지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남편과 시부모님밖에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게 우리 쪽 친척들도 놀기만 좋아하는 신우가 무슨 재주로 9급도 아닌 7급 공무원을 낚았냐며 감탄을 자아냈는데 시부모님은 그 모습에 더 어깨가 으쓱하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출산일이 임박했던 저는 오늘 당장이라도 진통이 올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치르는 신우 결혼식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더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참석은 했지만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서 있는 것도 불편하고 앉아 있는 것도 불편한데 주변에는 온통 신경 써야 하는 사람들 뿐이니 죽을 맛인 거 있죠. 하지만 남편은 자기네 식구들 챙기느라 그런 자기 와이프를 챙길 생각을 전혀 하지도 못했고 저 혼자 외롭게 끙끙 앓으며 식은땀을 흘렸는데 그래서 신우 결혼 사진 속에 저는 혼이 거의 빠진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어머니가 사진 속 제 표정이 썩어 있다며 뭐라고 하셨는데 기가 막혔죠. 그리고 저는 정확히 이틀 뒤 아들 시우를 낳았는데요. 각오는 했지만 지옥의 문이 열렸어요. 조리원에 2주 있는 사이 신우는 신혼여행도 다녀왔고 집들이도 모두 마쳤다는데 뭐 말로는 언니 어떡하죠? 아무래도 언니 조리원에 있는 동안 집들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미안해요. 대신 우리는 나중에 좋은 데 가서 밥 먹어요. 라고 말뿐인 사과를 했는데 지도 저도 별로 아쉬운 마음은 하나도 없었죠. 그렇게 저는 어차피 육아휴직이 바로 시작이 되는 터라 신생아와 초보 엄마의 어설픈 육아가 시작되었는데요. 애도 울고 저도 울고 매일 장난이 아니었어요. 하루 16시간씩 컴퓨터 키보드를 쳐도 멀쩡했던 제 손목은 2달 만에 망가져버려서 주말이면 한의원에 출석해야만 버틸 수 있는 지경이 돼버렸거든요. 거기에 아들이라 그런지 몸무게도 무섭게 늘어나 안을 때마다 힘이 들었는데 제가 잘못 기를 들인 건지 아이는 등에 센서라도 달린 듯 바닥에 내려놓으면 울어서 늘 안고 다녔죠. 그래도 남편도 도와준다고 애는 많이 쓰긴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큰 도움은 되지 않았어요. 다른 집 아빠들은 그렇게 육아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던데 이 인간은 의욕만 실력을 앞설 뿐 일만 배로 만들어주는 최악의 육아동지였다니까요. 그러니 아들아이 1년 동안은 순전히 제가 저를 갈아 아이를 키웠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엄마는 아이를 낳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키우면서 된다는 걸요. 저희 아기가 돌이 되어 갈 즈음 제가 힘들게 간 그 길을 신우도 걷고 있었는데요. 그 집은 시어머니가 거의 매일 출근해서 애를 본다 하더군요. 신우는 딸을 낳았는데 그 딸도 순하지는 않아서
어지간히 애를 먹인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밤낮이 바뀌어 밤이면 그렇게 울어제낀다고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신우가 짠하게 느껴지던 것 있죠. 하지만 이내 그 시간이 지나면 좀 철이 들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는 저였는데 그땐 몰랐어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던 신우의 딸이 제 이혼에 큰 영향을 미칠 줄을요. 저는 아들 시우의 돌잔치를 끝으로 복직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육아휴직은 쓸 수 없었고 사직이냐 복직이냐 선택을 해야 했는데 당연히 제 선택은 복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 지난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이라는 곳에 보내려고 하니 그것도 영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데 1년 동안,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떨어진 적이 없던 모자지간이라 그런지 제 마음은 매일매일이 우울함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솔직히 주변 식구들을 잘 챙기지 못했는데 그때 저희 친정 아빠가 크게 아프시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어 너무 죄송했어요. 여동생이 아빠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을 못했다고 했는데 그래도 눈치를 채지 못한 제 잘못 같아 한동안 마음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신우가 그새 이혼을 했다는 것도 몰랐는데요. 사실 그게 더 충격이긴 했죠. 그 뒤를 제가 의일지 모르고 저는 막연하게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혼을 했어? 그리고 애는 그 어린애를 어떻게 키우려고? 그렇게 오지랖을 떨며 남의 일처럼 생각했는데 그건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었어요. 물론 신우가 남이 아니니 남의 일이 아닌 건 맞긴 한데 그 불똥이 저한테 튈 줄 몰랐던 거죠. 그리고 한 번은 지나가는 말로 제가 아들 시우를 보며 아, 이 어린 걸 어떻게 두고 회사에 가지? 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그럼 복직하지 말고 이참에 우리 둘째 가질까? 우리 원래도 애는 둘 정도 낳자고 했잖아. 저는 솔직히 그 말에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육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남편이 할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고만고만한 아이 둘을 키우는 건 쌍둥이를 키우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때 남편은 본격적으로 저를 설득하려 마음을 먹었는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야, 생각해봐. 또 잘 다니다 둘째 가질 쯤 회사에 또 육아휴직 쓴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눈치가 안 보일까? 어쩌면 그때는 진짜 회사를 그만둬야 할 수도 있어. 그럴 것 같으면 애 키우는 김에 얼른 하나 더 키우고 1살이라도 더 젊을 때 새 직장 찾는 게 낫지. 안 그래? 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말은 솔깃했죠. 남편 말이 전부 맞는 소리 같았거든요. 저는 이왕이면 둘째가 첫째보다 2살에서 3살 나이 차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초보 엄마 딱지를 떼서 그런지 어차피 힘든데 하나 키우나 둘 키우나 조금 더 힘든 차이지 않을까? 뭘 모르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육아는 체력이라는 점을 고려해 남편 말처럼 그냥 이참에 둘째를 갖고 둘째가 3살이 될 쯤 새 직장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 고민에 빠졌어요. 그 기간 동안 저는 자격증도 따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 하는 일이 아닌 다른 일에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그래도 가장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니 그래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차피 저희는 그때 집 대출금도 다 갚아 집 걱정도 없었는데요. 생각을 바꾸니 둘째를 안 가질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럼 그러자고 회사에 사직서도 내고 둘째 계획을 세웠는데요. 모든 합의가 끝났음에도 한 달이 넘도록 남편은 저와 잠자리를 할 생각이 없더군요. 저는 이상하고 답답해서 짜증이 났어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마음이 바뀌기라도 했어? 둘째 갖자고 해서 사직서까지 냈는데 누가 마음 바뀌었대. 그냥 나는 좀 생각을 해보려고 했던 거야. 생각? 이제 와서? 지금 사람 가지고 놀려? 그래, 후회 안 하지. 나중에 나 때문이라고 나 원망하면 안 된다. 그때 알아차려야 했어요.
솔직히 둘째를 가졌다고 애 아빠인 남편을 원망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다음날 갑자기 신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주 입이 귀에 걸렸더라고요. 저는 왜 갑자기 조카를 데리고 왔냐 물었는데 그때 남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애가 저희 둘째라는 거예요. 진짜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 인간은 저더러 혜진이 우리 호적에 올려서 우리 둘째를 키우자. 이왕이면 남매가 좋잖아. 자기 힘들게 또 임신하고 출산 안 해도 되고 준이는 혼자면 새 출발할 수 있고 이거야말로 진짜 좋은 생각 아니야? 남도 아니고 내 핏줄이잖아. 그럼 자기도 우리 딸로 키울 수 있지 않아? 이러더라고요. 정말 미친 개소리 아닌가요? 지 핏줄이니까 괜찮다. 근데 그 애는 제 핏줄은 아니잖아요. 제가 왜 신우의 애를 제 딸로 키워야 할까요? 저는 멍멍이 짖는 소리 그만하라고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나더러 네 동생 자식 키우라고 회사도 사직서 쓰게 했어? 너 돌았냐? 제정신이야? 그래놓고 나한테 나 때문이라고 원망하지 말라고 했어? 저 말을 할 때는 저는 거의 제가 아니라 제 안의 악마가 모습을 드러낸 듯 정신이 혼미할 정도였는데 남편은 처음 보는 제 모습에 겁을 먹은 듯 보였어요. 남편 품에 안긴 시조카는 자지러지게 울고 다행히 저희 아들은 친정에서 봐주신다고 데리고 갔는데 다행이었죠.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고 싶었는데요. 저는 제가 이렇게 정색을 하면 남편이 알아서 꼬랑지를 내리고 잘못했다고 빌 줄 알았어요. 그럼 다시는 이딴 소리 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고 이 문제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남편도 무슨 생각인지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 애를 우리 호적에 올리면 아가씨는 자기 애 없이 살 수 있대? 설마 자기 동생이 그렇게 해달라고 했니? 자기 새 출발하게? 저는 거의 악에 바쳤기 때문에 거의 악을 쓰듯 그렇게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잠시 우물쭈물 하는 듯 했는데 신우가 이혼을 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둘이 뭔가 안 맞아 이혼을 한 줄 알았는데 신우는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한 거였어요. 그 이유는 신우가 낳은 아이가 매제의 친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는데 아무리 애기라고 해도 생긴 것도 닮은 구석이 없었고 혈액형도 낳을 수 없는 혈액형이라 남편이 유전자 검사를 신우 몰래 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날부로 신우에게 이혼 소송을 걸고 자기 결혼으로 위자료 청구까지 했다는 것 같았는데 신우가 돈이 있을 리가 없었죠. 그래서 남편이 저 몰래 신용대출을 받아 신우의 위자료를 대신 내줬다는데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웃음이 절로 나오는 거 있죠. 저는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웃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 거 지금 다 까라고 나중에 나오면 나도 네가 나 속인 걸로 이혼 소송 걸겠다 하니 남편은 신우 결혼할 때도 자기 상여금을 빼돌려 신우 결혼 비용에 보탰다고 했는데 안 그래도 제가 상여금 나올 때가 한참 지났는데 올해는 왜 안 나오냐고 물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저랑 상의도 없이 홀랑 신우 밑으로 털어 넣었다는데 더 들을 것도 없었어요. 저리 자기 동생을 너무 사랑해 자기 인생도 자기 돈도 다 갈아 넣겠다는 남자를 제가 어떻게 감당하나요? 특히 신우의 애를 대신 지켜주는 건 참 막말로 그 애가 마지막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가 있겠어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진짜 애 아빠는 누구냐고 거의 신우를 죽일 듯 몰아세웠어요. 신우는 울면서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룻밤 잠자리를 나눈 남자가 한둘이 아니라는 건데 저는 그런 신우를 감싸는 남편을 이해하고 싶지 않았죠. 남편 말로는 자기라도 감싸지 않으면 자기 동생이 잘못된 선택이라도 할까 겁이 나서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용기가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자기 아이 책임지고 살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오빠 편에 자기 자식을 떠맡는 사람이 무슨 마음가짐으로 그런 어마무시한 결심을 하겠어요. 물론 남편은 자기 동생은 무조건 아니고 자기가 자기 동생 인생이 하도 가여워 조카라도 걷어주려 했을 뿐이라고 했는데 저는 믿음이 영 가지 않았죠. 또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더 싫으면 싫었지 마음이 바뀌지 않았는데요. 저는 하나하나 양파가 까지듯 남편이 저를 속였다는 사실에 이혼을 결심했거든요.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이혼하지 않으면 제가 등신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합의 이혼할 생각 없고 할 수 있는 한 탈탈 털어 남편에게 제대로 한 방을 먹여줄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사직서도 써서 시간도 많고 퇴직금도 들어와 돈도 있었는데 시간과 돈 있는 여자가 복수를 다짐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주고 싶었다랄까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했고 남편이 저를 속인 점 그리고 혼인 기간 동안 저와 저희 아들이 아닌 본가 식구만 챙긴 점을 들어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요구했는데 이혼 소장을 받은 남편은 난리가 났어요. 제가 일부러 소장을 회사로 보냈는데 근무 시간 중간에 허겁지겁 달려와 빌더라고요. 저는 그 사이 남편 짐을 야무지게 싸서 현관 밖에 내다 놨는데 그 순간만큼은 집이 제 거라는 것이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신우애를 호적에 올리자는 건 취소하겠다고 하면서 이후부터는 신우와 거리를 두겠다고 했는데 저는 걔가 똥을 끊지 오빠가 어떻게 동생을 멀리하겠냐고 그냥 나랑 멀어지자고 했죠. 저는 이미 마음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1도 미련이 없었거든요. 그러자 남편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우리가 사랑했던 시간을 떠올려 보라고 했는데 미안하게도 제 마음은 신기하게 돌아서 버렸죠. 이래서 어른들이 정 떨어지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고 한 건지 그냥 남편 얼굴 보는 것도 아니 목소리 듣는 것도 싫었는데 남편은 집 밖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겠다며 버티더군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친정 식구들을 불렀어요. 아빠는 아프시니까 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 일로 저희 아빠도 화가 많이 나셨는지 큰아빠, 삼촌 죄다 끌고 오셨는데 저희 친정아빠부터 친가 식구들이 운동을 한 사람들이라 몸도 좋고 힘도 세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저항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거의 맥없이 짐짝마냥 번쩍 들려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저는 그 길로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계속 집에 찾아와 사람 귀찮게 할 것 같아서 아들 시우 데리고 친정으로 갔는데요. 남편도 어쩔 수 없이 변호사 선임의 소송을 벌였죠. 남편은 끝까지 이혼은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저는 또다시 남편의 지나친 가족 사랑으로 피해를 볼 것이 무서워 더는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음을 호소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 몰래 돈까지 신우한테 썼다는 점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결국 판사님은 제 손을 들어주셨죠. 대신 집 대출금을 남편도 같이 상환한 부분이 있으니 남편이 저 몰래 시댁 가족에게 돈을 해주는 건 더는 물을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대신 양육권은 저희가 있으니 저희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100만 원을 매달 지급하게 되었어요. 그에 반면 피해 보상금까지 바라는 건 과하다는 판결이었어요. 그건 저도 어쩔 수 없었죠. 대신 남편이 몸만 집에서 나가고 매달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점을 들어 그냥 거기서 이혼 재판을 마무리 지었는데 남편은 끝까지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렸어요. 그러게 이럴 걸 왜 그런 강 큰 생각을 했는지. 저는 남편 손에 잡힌 제 바지가랑이를 힘껏 잡아 뺐는데요. 저도 한번 마음먹으면 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러자 이번에는 시부모님과 신우까지 찾아와 잘못했다, 미안하다, 돌아가며 저를 붙잡으려 했는데 시부모님은 아무래도 제 아들 때문에 그랬던 것 같더군요.
자기네 데리릴 장손인데 제가 데리고 간다고 하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한테 그러지 말고 신우가 낳은 손주한테 그러시라고 이젠 남편까지 돌려드리니 온 가족이 신우 애를 잘 키워보라고 했는데요. 제 말이 좀 약이 올랐나 봅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기 옷을 막 벗고 머리도 풀고 쌩 난리가 났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마 속아서 결혼까지 한 공무원이었던 전 심해부한테도 저런 모습으로 협박을 한 거였겠죠. 하지만 저는 그 모습에 쫄지 않고 바로 112에 신고를 했는데 역시 경찰을 부르니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옷을 주워 입고 멀쩡한 사람으로 돌아오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추태를 본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인가요? 결국 시어머니는 경찰서에 가게 되었고 2번 다시 또 저를 위협하면 그때는 접근 금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친절하게 알려주셨는데 그 소리는 또 무서웠나 봐요. 다행히 그날 그 난동 이후 그 집 사람들은 저한테 연락도 하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게 되었는데 남편만 양육비 보낼 때 비굴하게 매달릴 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그 어떤 메시지에도 답장을 해준 적이 없었는데 아들 시우가 보고 싶다고 해도 저희 엄마가 아들애만 데리고 나가 보여줄 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살던 집을 팔고 친정으로 들어갔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일을 하려면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하니 어쩔 수 없었죠. 그리하여 못난 자식 때문에 저희 엄마가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아이를 맡아주시게 되었어요. 엄마는 아빠도 돌보고 저희 아들도 돌보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취직하려 열심히 발로 뛰고 노력했는데요. 다행히 취직은 금방 됐죠.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친하게 지냈던 팀장님이 소개해준 곳이 있었거든요. 정말 저한테는 은인과도 같은 분이신데 지금까지 그 회사를 아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조금 실망하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했다는 걸 안 팀장님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곳을 소개해 주셨거든요. 그 덕에 저는 참 바쁘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마음은 늘 신나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연봉도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많이 받았는데 월급의 절반 이상은 전부 엄마에게 드렸죠. 아무래도 제가 지금 가장 고맙고 신세지는 사람이 엄마인지라 저는 엄마의 잃어버린 월급을 찾아주고 싶었어요. 물론 엄마는 됐어. 내가 뭐 남도 아니고 내 손자 보는데 무슨 돈을 받니? 라고 했지만 저는 따박따박 엄마 통장에 돈을 보내드리고 있고 엄마가 잘 키워준 덕에 저희 아들을 건강하고 사랑스럽게 잘 크고 있답니다.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 때 집값이 꽤 올라 차익도 봤는데 그래서 작년에 친정 바로 옆 아파트로 이사도 갔어요. 아무래도 저녁 시간만큼은 엄마가 푹 쉴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았는데 아빠가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아빠도 지금은 많이 건강에 호전되어 이젠 예전처럼 2분이 산책도 나가고 주말엔 가까운 곳에 나들이도 나가곤 하는데 부디 제가 더 열심히 벌어서 많은 효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 부모님이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동생은 저를 보더니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지금은 독일에 가서 공부와 일을 병행하고 있는데 본보기를 보여줘야 할 언니가 나쁜 영향을 끼친 건 아닐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자기 인생 멋지게 살고 있는 동생 모습을 보면 아이러니하지만 제가 잘한 것 같은 기분도 드는데 어찌됐든 동생이 원하는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네요. 아울러 자기 가족만 끔찍했던 남편과 딸 하나 잘못 둬서 골치 아픈 그 집구석이 사는 동안 내내 소란스럽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제가 좀 지나쳤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 사족을 좀 붙이자면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남자랑 사는 게 싫었어요. 그게 이유라면 저에겐 진짜 큰 이유인데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실 후회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회사 생활도 더 나아졌고 경제 사정도 더 좋아졌는데 제가 무엇을 후회하겠어요? 다만 우리 아들이 아빠 없이 자라 상처받고 힘든 일이 생길까. 그 점이 가장 큰 걱정거리인데 앞으로 제가 아빠 몫까지 더 열심히 살아야죠. 엄마는 강하다고 했으니 제 아들을 위해 진짜 강한 엄마가 되어보려 합니다. 그러니 저더러 잘했다 칭찬 많이 해주세요. 칭찬을 받으면 진짜 힘이 많이 날 것 같거든요. 그럼 이상 제 사연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